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예, 먼저 우리 책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피크닉 상황이죠. 피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베큐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Lesson 14. Let me tell you. How's the weekend, Charlie? You seem a little bit down. No, I'm just tired. Yesterday was a family reunion and we had a huge barbecue. That must be very exciting. Yeah, let me tell you. There were 36 relatives. Can you believe it? One thing led to another until midnight, and I don't even remember when I went to bed. Also, it was great to see old folks. Of course. I'm still living with my grandparents, and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them. They literally raised me. By the way, are you still coming to the seminar in Main Hall? It's about to start. Maybe in 10 minutes? Sure I am. I've been waiting for it for a couple of weeks. Shall we go then? 네, 좋은 표현 몇 개 살펴볼게요. 우리 표현에요. doesn'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doesn't 말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이에요. 우리 말에도 있죠. 예, 외래어로 쓰고 있죠. 예, 한다스. 예, 이게 바로 doesn'이죠. 예, 그래서 한다스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one dozen of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뭐 12개가 되겠죠. two dozens of 하면 24개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ree dozens of relatives라고 하면 relatives는요. 예, 그야말로 연관이 된 사람들,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three dozens of relatives니까 당연히 36명이니까 뭐 딱 36명 떨어질 건 아니지만 30명, 뭐 40명 그 정도의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dozen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요 단어도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막 꼬리에서 막 테일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One thing led another. 하나가 또 하나를 이끌어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기 대화에서도 지금 언제 잠에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현 그냥 외워두셨다가 일상에 사용하시면 좋죠. One thing led another. 그 다음에 by the way, 네, 전환할 때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로 전환할 때 딱 넣어주시면은요 문맥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십시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must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mus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렇죠. 의무의 조동사만 생각이 먼저 나요. 근데 의무의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요. 추측의 조동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익숙한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I must finish the survey by tomorrow. 나는 내일까지, 이게 완료를 나타내죠? 내일까지 서베이를 마쳐야만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의무를 나타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at must be very exciting 해서 아마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뭐뭐님이 틀림없다 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포인트는요. 이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전치사는 한 가지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 가면 전치사 정리를 또 한번 할 건데 오늘은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전치사인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죠? 그쵸? 안에라는 장소의 전치사로 알고 있죠. 예문을 보시면 I put the cell phone in the box. 그래서 박스 안에 셀폰을 넣었다라고 해서 in 어디 안에라는 의미로 장소의 전치사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in 뒤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은요. 시간이 지속이 됐다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maybe in 10 minutes라는 거는 10분이 지난 후에라고 해서 아마 10분 정도 지나면 뭐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in 10 minutes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in의 다양한 용법을 기억을 해두세요. 네,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Let me tell you. 예, 이것도 참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let이 동사인 건 알겠죠. 근데 이것도 동사 아닌가요? 그쵸? 동사가 2개 나왔죠. 근데 문장 안에 이렇게 동사가 2개씩 오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영어는 주어 동사에서 본동사는 하나만 올 수 있는데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오는 사역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동사가 앞에 오면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바뀌는데 이 사역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한 개의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가 온다? 네, 하나가 옵니다. 근데 한 개 이상의 동사가 올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사를 뭐로 바꿔줬죠? 품사를 바꿔주기 위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주면서 문장 안에 동사 한 개를 유지를 시켜줬었죠. 근데 그 예외가 되는 게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사역동사 안에는요, 문장 하나에 동사가 하나 이상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식으로 또 쓸 수 있는 동사가 help라는 동사입니다. help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help랑 사역동사랑은 의미는 다르거든요. help는 돕다라는 의미고요. 사역동사는 그렇죠.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역동사는요. 사역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시키다라는 의미로요. 나는 찰리에게 차를 고치라고 시켰습니다라는 의미죠. 중요한 건 마침표 하나면 문장은 하나인데 동사가 두 개 나왔다. 가능하죠. 왜요? 첫 번째 동사가 사역동사니까. 그리고 이럴 때 두 번째 동사는 원형으로 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have, let, make가 늘 사역동사라만 쓰이는 건 아니죠. have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혹은 경험하다, 먹다라는 의미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have가 일반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make도 이렇게 일반 동사로 만들다, 정리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You make a chair 해서 너는 의자를 만든다. 불을 지핀다. 예, 잡음, 소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let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동사로 이렇게 동사 하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던 문장 하나지만 하나 이상의 동사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사역동사 말고 help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elp는요, 돕다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일반 동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를 돕다 이런 식으로만 쓰이는 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동사를 문장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존을 도왔어요. 존이 펜스, 이런 울타리가 되겠죠. 울타리를 칠하는 걸 도왔어요. 그래서 본동사는 help죠. 하지만 이렇게 그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형태가 사역동사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사역동사처럼 시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의미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예문도 보시면 신디는요, 제가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carry가 이렇게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죠.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help의 특이한 성질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만세 표현 볼 건데요. 만세 표현에 오늘도 좋은 어휘들이 표현과 같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일 때문에 꼼짝 못한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야말로 책상에 꽉 이렇게 있을 때, 그야말로, 거기 딱 스톡 애시죠. 책상에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일 때 어떤 표현 쓰면 좋은지 요것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hung up with work 하면 그야말로 일에 걸려있는 거죠. 아니면 swamp. 이 말 정말 회화에 많이 씁니다. 영화나 미드 보시면요. 일 많을 때, 일에 진짜 치인다 할 때 I'm swamped. 이 말 정말 많이 써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tied up. 그 다음에 stuck at. stuck이 어디 끼는 거죠. 딱 꽂히는 거잖아요. 끼어 있는 거. 그야말로 데스크에 꽂혀 있는 거죠.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일로 그야말로 burned,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일이 너무 많아 라는 말 할 때도요, 다양한 표현 다 익혀두셨다가 그때그때 다양하게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네, 만세 단어 볼 건데요. 오늘 만세 단어에는요, 직업이랑 직책에 대한 얘기들을, 어휘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해 드릴 게 있어서 여기다 좀 가져왔어요. 일단 우리말에서도 요즘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헌법에서 equality, 평등권, human rights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책이나 직업 같은 거 말할 때 앞에 젠더 말하는 거
예, 별로 예의 바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슨 특이한 일이 벌어지거나 뭐 해서 하여튼 젠더를, 성별을 언급을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언급을 해주지 처음부터 언급해주는 거는요, 별로 예의 바르지 않고요, 사회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메일이나 피메일 같은 거 언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메일, 피메일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프로페서 스미트 하면, 예, 스미트 교수님, 예를 들어서 김 교수님이다 하면 뭐 닥터 김 이렇게, 김 박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이 앞에 예,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메일, 피메일 이런 거 넣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이퀄리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퀄리티, 중요한 그런 인권이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폴리스맨, 폴리스워먼 이란 표현을 썼었죠. 근데 여기 젠더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요즘은 이런 표현 거의 잘 안 써요. 무조건 폴리스 오피서라고 쓰죠. 이게 젠더를 표현하지 않고 젠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폴리스 오피서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이 미드 같은 거 보시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 폴리스 오피서란 말 씁니다. 승무원도요, 아직도 뭐 스튜어디스, 스튜어디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플라이 어텐던트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영어를 실제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